네, 안녕하세요. 코딩아임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22일차 투데이 아일랜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조금 늦게 켰는데 지금은 새벽 2시 27분입니다. 오늘의 이슈로 얘기해 볼게, 어제 보니까 개발자 로드맵을 스파르타 코딩에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나오자마자 좀 봤는데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공부하기 전에 어떤 목표라던가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미리 알고 가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제 정보 공유 차원에서 네, 이렇게 이슈로 다루게 됐습니다. 여기 첫 번째 페이지, 메인 페이지를 보면 여기 1페이지에 1번에 여기 무료로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 코딩의 CTO이신 남병관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봤는데 이거 있네. 네, 지금 현재 무료로 무료 패키지로 볼 수 있어요. 일단은 물론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은 스파르타 코딩 클럽 자체가 개발자를 위한 어떤 취업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교육 기관인 만큼 이걸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목차만 사실 보더라도 좀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좀 상당히 많이 다뤄져 있어서 그게 특히 좀 좋았던 것 같고, 처음 개발을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적으로 이런 이제 취업 로드맵에 관련한 내용들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웹 개발이나 이제 컴퓨터 IT 쪽이 방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거를 내가 원하고 어떤 거에 맞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래도 오늘 친구 한 명이 이제 IT 쪽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저한테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마침 어제 날짜로 무료 패키지 이게 나왔으니까 한번 보라고, 아까 저녁에 보내줬는데,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거 켜도 되나? 근데 무료여서 두 번째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소리가 좀 큰데. 바로 편집을 하면 이번에는 되는데 그 개발자 편집을 안 직업적 하니까. 특징 한번 알아볼게요. 개발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이걸 한번 우리가 강해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는 학력, 아까 그 친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개발자가 조직 문화, 그러니까 제가 이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이유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이제 영업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본인의 어떤 인생, 그러니까 실적에 의해서 급여나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건드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예, 조직 문화 자체가 일단은, 물론 위에 이제 상위 관리자들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관리자로 올라갔었고, 영업 실적을 못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들어갔던 게 있어서, 이런 개발자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수평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다. 아닌 데도 있지만, 이전에 SI를 다닐 때는 100% 수직 구조였죠. 시키는 거 하고, 이런 거였고, 일단은 기회적으로도 봤을 때, 나이나 어떤 성별, 그리고 거의 100% 실력제, 이런 문화적인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영업을 관두고
이직을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진짜 학력, 전공 뭐 이런 거 안 보냐. 보면은 지금까지 뭐 공기업이나 다른 이제 타 기업들 보면 그런 거 있죠.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블라인드로 해가지고 뭐 서류를 이렇게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블라인드인지 아닌지는 사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모를 수 있죠. 예. 근데 실제로 모르겠어. 나는 그냥 블라인드가 말이 블라인드지 아닐 것 같은데, 예. 많이 바뀌기는 했겠죠.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근데 일단은 개발자는 그런 게 굉장히 좀 투명하게, 예, 뭐 여기에는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제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이 강의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뭐 그 전에 물론 사전 설명회도 듣긴 했지만, 이제 정보 처리 기사라던가 뭐 SQLD라던가 이제 컴퓨터에 관련한 어떤 자격증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다. 예, 뭐 영어 토익 점수라던가, 예, 뭐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다. 실제로 있어도 잘 참고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공감이 됐던 게, 자사 서비스 회사도 그런 것도 그렇고, 일단 SI가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 처리 기사를 따라고 얘기하는 이유, 그거를 아셔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SI에서 SI는 일단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어떤 공기업, 뭐 일반 뭐 타 기업, 민간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그런 회사들, 기업들에서 외주를 받아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외주를 주죠. 그러면 SI 입장에서는 여러 SI 업체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렇게 성과를 이게 따야 되잖아요. 그 외주를 받아와서 이제 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직원들한테. 근데 이제 그 계약을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회사가 원하는 경우 있고, 그러니까 외주를 주는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고, 아니면 회사 SI 업체에서 어필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게 들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뭐냐면, 니네 회사 정보 처리 기사 몇 명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명이고, 이거는 정보 처리 기사가 몇 명이 있어야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어. 라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SI 기업 업체 입장에서는 정보 처리 기사가 있는 신입 사원을 뽑더라도 정보 처리 기사가 있는 사원을 뽑고 싶고, 그래야 나중에 이제 뭔가 계약을 체결하러 가려고 할 때, 우리 회사에는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제 회사의 직원들이 이만큼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어필하면서 이 프로젝트 수행할 수 있어요. 라면서 계약이 체결이 되는 뭐 이런 구조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SI 업체나 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처리 기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리고 뭐 쿼리문이나 이제 뭐 SQL도 뭐 따로 공부를 해서 뭐 이제 뭐 쓰이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보통은 지금 글쎄 뭐 쿼리문을 작성을 막 엄청 해서 지금은 솔직히 저는 지금 많이 안 쓰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자격증의 존재 유무는 SI에서 그렇다. 특히 정보 처리 기사, 예, 정확한 건 정보 처리 기사로 하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이거를 따야 되는지. 그냥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SI를 갈 게 아니다 막 이러면은 굳이 자격증이 필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정보 처리 기사가 없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뭐 되면은 당연히 더 잘 되는 거고, 있으면 더 잘 되는 거고. 생각보다 꽤 많아요. 예를 뭐 이런 단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엔드 프론트에 대해서 좀 직관적이야, 사실 생각해 보면. 프론트엔드. 이건 이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의 차이 이렇게 해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프론트엔드는 이용자 눈에 보이는 부분,
백엔드는 이용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남병관님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 이런 거에 이제 디자인 감각이 있고 고객 경험이 깊게 고민하는 사람한테는 프론트엔드가 맞고, 그게 아니면 이제 뭐 논리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추상적 논리와 논리의 체계화와 구현 이런 거에 이제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은 이런 거에 뭔가 재밌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기는.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좀 어떤 성향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직업을 고르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백엔드도 얘기도 하니까 예전에 많이 듣긴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 들었는데, 선택하시. 이게 지금 아쉬운 게 지금 제가 이거를 지금 봤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전에도 많이 보긴 봤는데, 사실 유튜브에서도 보긴 봤는데, 사실 정보가 이런 건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정말 다양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확실히 그 어느 정도 현업에서 인증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내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 검증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기반은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교육기관에 CTO 하고 할 정도면 이게 그쵸?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겁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대학원에 관련 이런 그 개발자 로드맵 자체도 프론트엔드도 굉장히 다양한 길이 있고, 백엔드 자체만 봐도 정말 다양한 기술 스택으로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전공 과목이 대표적인 좀 나뉘는데 내용들은 전공 있죠. 과목 그 대표적인 내용을 이제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자바 스프링 또는 자바스크립트, 노드.js, 약간 뭐랄까 약간 콜라보처럼 이렇게 쓰여지는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 프론트엔드도 당장 1년 차로 조합이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이렇게를 많이 쓰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 프론트엔드를 할 건데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백엔드를 할 건데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 부분은 되게 이미 많이 유명한 내용들이라서 이 뒤가 조금 저는 좀 흥미로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갖고 또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몰랐거든요. 타입스크립트 or 코틀린. 타입스크립트.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거의 80% 이게 임박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10분이 계시면 8분은 비슷.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 취업이 이거 했다고 해가지고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심지어 SI 취업할 때 프로젝트도 없이 취업을 했어요. 다들 알아보신 분들이야 알겠지만 프로젝트도 없이 취업을 했다고? 말이 돼? 이럴 수 있는데 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취업의 문턱이 낮을 수 있어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근데 아무튼 취업은 했고, 일도 6개월 동안 했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막 힘들어서 안 맞아서 뭐 이런 거보다, 물론 조직적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라가지고 나온 케이스긴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일이 힘들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야근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런 거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달라서 저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아무튼 저기 데이터나 표를 보면 뭐 고졸도 9.4% 있고, 뭐 전공자 아니어도 지방의 대학교에 다닌 사람들도
이렇게나 있네요. 이런 표들은 사실 처음 봐가지고. 근데 보통 이런 어떤 부트캠프나 이런 어떤 광고 막 이런 게 보면은 비전공자인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표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딱 다 걸려요. 비전공자이고 나이가 30이라 지금 이 표가 제일 많죠. 네, 나이가 지금 딱 30이라서 여기에 지금 걸치고 있고, 남자가 66% 남자고, 그 다음에 저는 고졸입니다. 고졸이에요. 9.4%. 비전공자예요. 근데 일단은 여기 이제 스파르타 코딩 클럽을 다니지 않아도, 항해를 다니지 않아도, 북비를 다녀도 일단은 취업은 가능하나, 다만 이제 어떤 교육기관에서 들었냐에 따라서 취업처가 분명히 갈릴 거라고는 생각을 들어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가 SI를 6개월 다니긴 했지만 그 기존의 SI에서 배우고 그 일하던 쓰던 기술로 개발자 일했다라는 경력은 인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 스택에 대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현업과 동일한 최대한 비슷한 기술 스택을 갖춰야만 그게 본질적인 경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런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왈가왈부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지만 깊게 고민해서 어떤 게 좋은 판단인지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만드는 것만 만들다 보면요, 내가 기본 개발 지식을 기본적으로 좀 그렇죠. 뗐다고 치자고요. 그때 맨날 만드는 지금 오늘 투데이 아이런인데 좀 말이 길어지고 있긴 한데, 오늘도 토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토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방금 정확하게는 기세 불편함은 아니고, 깃을 지금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이 파이참에서 이걸 커밋하려고, 보통 커밋할 때 제가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냥 깃허브에 프로젝트 공유하기. 근데 이게 원격이 이미 계속 있다고 계속 떠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 아까 이거 배웠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개발 공부 하실 때 그 인터넷 강의 보면 클론 코딩이 되게 많은데, 이게 어디서 그냥 주워 듣기로는 그 클론 코딩을 그냥 인터넷 강의를 보고 그대로 뺏겨가지고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로 제출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클론 코딩을 만드는데 그냥 똑같이 그 뭐 웹사이트가 있으면 이 웹사이트 자체를 내 코드로 만들라는 거지, 그냥 인터넷 강의를 보고 그대로 그거를 따라 쳐가지고 만들어서 뭐 깃에다 넣든 뭐 노션에 넣든 어디다 넣어가지고 포트폴리오 만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비슷하게는 갈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이 부분에서 여기 인터넷 강의에서는 이걸 썼는데 나는 이걸 써보면서 이런 걸 느꼈다, 이런 걸 배웠다, 이걸 체득하는 게 중요한 목적인 거죠. 그냥 저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이런 영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다음, 프로젝트 경험을 많이 해야죠. 당연히 협업을 하고 뭐 사람들이랑 이제 많은 이제 어떤 개발자분들이랑 이제 일을 하면서 계속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SI를 다니면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이나 어디 공기업 뭐 회사, 이런 회사들에서 개발자들이랑 직접 이제 PM이라고 하죠. PM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통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조금씩 이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 공기업의 이제 전산팀에 계시는 분 있어요. 보통 전산팀이죠. 전산팀과 그 IT 이제 SI 업체 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같이 조인해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진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 전산팀 쪽에 뭐라고 해야 돼, 부장님이었나? 직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분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0분에 한 번씩 올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뭐 1시간에 한 번씩 그냥 수시로 와요. 수시로 그냥 벌떡 문 확 열고
아 저기 그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안 됐어요? 와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거. 저는 신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근데 이제 또 막 화도 낼 수도 없고 그냥 어, 너무 막 그런 게 되게 잦은데 근데 이제 할 때는 당연히 해야죠. 할 때는 해야지. 근데 그런 것들 적정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선까지는 내가 양보하고 당연히 일이니까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정도가 심할 때가 가끔 있다. 네. 면접인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것도 있고 어, 스타트업 나 정말 여기서 진짜 감동받았는데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정말 진짜 되게 가슴에 와닿았는데 그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길이 있다 보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그거를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이 구직 사이트마다 조금 저기가 있어요.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특성? 보면은 이 지금 로켓펀치고 링크드인이고 사람인인데 보통 그러니까 저는 국비 다닐 때만 해도 그 사람인이랑 뭐 잡코리아 사람인 잡코리아 그 저기 인크루트 요렇게 보통 세 가지 사이트에 이력서나 이런 거 다 써놓고 이제 연락 오기를 이제 기다렸어요. 그냥 처음에 이제 그 과정 들어가서 한 3개월쯤 됐을 때 그냥 이력서만 미리 써놓고 나중에 뭐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따르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여기는 그 색깔이 뭐냐면 여기는 일단 SI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 뭐 이런 데는 SI SM 솔루션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이런 데가 보통 일반적이고 뭐 인크루트가 그나마 아마 좀 이제 일반 대기업에 이제 대기업도 그 대기업도 그게 있어요. 저기 일반 기존의 IT 대기업이 아닌 그냥 진짜 뭐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삼성, LG 뭐 이런데 이런 원래 일반적인 대기업 거기서 뽑는 그냥 그 보면 뭐 채용합니다 해가지고 보면 전산 디지털과 디지털 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채용하는 그런 데이고 네, 그런 데가 일단은 많고 그리고 여기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해외거든요. 근데 저는 해외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가입은 해놨는데 아무튼 뭐 지금 뭐 딱히 마땅히 이렇게 써놓을 그게 없어서 보통 해외 쪽이 되게 많아요. 네, 링크드인 외국인들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로켓펀치랑 이거 하나 더 보고 있는 게 이제 원티드인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스타트업이나 자사 서비스가 되게 많아요. 서비스. 그래서 채용 공고를 내가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어딘지를 선택을 하면 그 이제 여기 이제 고르는 거죠. 여기서 내가 해외 취업할 거야. 그럼 링크드인 가가지고 자주 보면 되고 뭐 SI를 갈 거야? 그러면은 사람인이나 이런 데 가면 돼요. 가서 채용 공고가 뭐 있는지 예. 채용 공고에서 어떤 기술을 쓰는 사람들을 원하는지 뭐 원티드든 로켓펀치든 들어가서 어떤 채용 그 기술 스택을 사용하는지 이걸 보고 그거에 맞게 공부를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공부 방법이죠, 사실. 채용 공고를 보고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색깔을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SI냐, SM이냐, 솔루션이냐 뭐 4년제 공부해가지고 저기 대기업 쪽에 해가지고 전산팀으로 가서 갈 거냐 이건 뭐 관심이 없을 내용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보험사 출신이라 정규직 아니고요. 영업 쪽이고
그 개인 영업이죠. 보험사도 이게 두 가지로 지금 보니까 나뉘던데, 뭐 어떤 데는 이제 H사 그리고 M사가 자체적으로 개발자를 지금 뽑더라고요. 자체 개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은행 쪽에도 보면 은행도 전산 디지털 채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뽑잖아요. 금융권 쪽에. 그런 식으로 이제 내부 그 전사 개발자, 그러니까 전산이랑 개발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쪽 보험사들은 내부 개발자를 자체적으로 뽑아서 뭐 자바, 스프링 부트, JPA 뭐 이런 그렇게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고, 그게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내부 뭐 전산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은 다 하청 외부를 준다고 하는 거죠. 외주를 준다. SI나 SM 쪽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좀 되게 도움 많이 받았어요. 이쪽에 채용 공고를 당연히 보고 뭐지? 채용 공고를 보고 방향성을 설정해서 공부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불편하게 하고 이러면은 아무리 개발 잘해도 같이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차라리 개발을 좀 못해도 현명이 좋은 분이 훨씬 좋지. 이게 왜 그런 거니까 가장 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재료들을 갖추고 있는데 를 많이 FAQ,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법한 이야기 뭘까? 까지 좀 오게 됐어요. 호기심이 있고 그건 좀 문제를 첫 번째는 병역이 밤새고 이러고 있는데 애들은 처음에 재밌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자 즐거워하고 별로 좋은 관심이 걸까? 이게 처음에 원래 좀 관심을 가지게 없었는데 됐던 조금씩 것 이제 같고, 관심이 가게 되면서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게 이게 좀 전공자도 되게 중요했던 아니셨고, 것 같아요. 똑같은 아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비슷한 중에 분들, 깡패였고요. 첫 번째로는 많은 기업들이 원하는 생겼다. 개발자. 그러니까 많은 회사에서 찾고 있으니까 내가 이 흐름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발자가 정말 황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말 황금기. 고민할 틈이 없어요. 그냥 일단 개발자가 되고 보자, 이거죠. 보면 뭐 연봉 인상되고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많고, 근데 특히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연봉 얘기가 그 댓글 같은 데 기사를 보고 댓글을 보면, 야 저거 저 얘기 다 잘하는 사람 몇 %의 얘기들 뿐이야, 이거예요. 뭐 어디 주변에서 개발자 어디 지인 누가 있어가지고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구라야 구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그 이유는 당연히 좋은 개발자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것도 이 스파르타 코딩 클럽 내 항해 99가 있고 부트캠프가 있고, 거기서 이제 좋은 개발자로 양성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 좋은 개발자를 여기서는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전 설명회를 한번 제가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균 연봉이 거의 3,500이고 최고로 많이 받으신 분이 5,600만 원 정도 받으셨다. 제가 SI 다녔을 때 지방에서 다녔는데 2,400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사 서비스로 넘어가고 어디로 가서 제가 평균 연봉 3,500을 받는다고 치면, 제 연봉이 어쨌든 지금 제 공백기가 한 대충 계산했을 때 한 지금 9개월 정도가 될 건데, 앞으로까지 계산하면 9개월 정도 될 건데, 거의 근 1년 만에 연봉이 1,100만 원이 뜨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 최소 목표는 지금 3,500입니다. 3,500. 어떻게 저걸 정말 적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개발자 선택해가지고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개발자 자체,
이해가 되는 거는 국비를 가든 부트캠프를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취업 목적이시라면 국비를 가서 최대한 빨리 끝나는 걸로 가가지고 빨리 개발자가 돼서,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이제 일을 하다가 느끼는 게 뭔가 있어서 깨달은 게 있다면 뭐 그때는 이제 자사 서비스로 가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부트캠프를 선택해서 듣거나 예,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그래도 더 나은 복지가 있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하면 주저없이 저는 부트캠프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 그 강의가 있었고, 요거는 이제 무료고 무료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꼭 한번 취업하려면은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제 여기서는 아무래도 그 제 생각에는 못다한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알아본 기간이 그래도 1년 반이 넘었는데 그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얻은 정보들이 많거든요. 예, 저기 뭐 개발자 유튜버 분도 계시고 몇 분 계시고, 좀 이름 대면 알만한 그런 분들이랑도 얘기를 하고 인터뷰도 해보면서 좀 느끼는 것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풀어봤고요. 이거 영상 따로 올려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주소는 한번 유튜브에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좀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하네요. 다음은 그 일본의 아날로그 전산화인데, 이거를 32분부터 시작합니다. 일본의 아날로그 전산화를 이슈로 좀 뽑아봤다고 해야 되나요? 예, 좀 흥미가 있어서 좀 봤습니다. 일본이 아직도 그 약간 좀 전산화나 이런 것들이 되게 조금 늦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이제 잠깐 유튜브를 같이 보면 몰랐는데, 제가 일본어 전공을 했거든요. 전공은 아니지, 중간에 중퇴를 했기 때문에 4년제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일본어과였는데 그래서 일본에 대한 뭔가 그런 게 있죠. 일본 가서 일해보고 싶고 약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방금 선거 투표를 하는데 일단은 이 이름을, 유권자 이름을 적어야 되고 직접 자필로. 그리고 이번에 뭐 발표 무슨 발표라고 했지? 근데 뭐 아무튼 뭐 발표를 하는데 지금 종이를 저렇게 해놓고 직접 넘겨요. 근데 나 이거 진짜 처음 봤어. 너무 처음 봐서 이거 사실 좀 충격적이긴 한데, 뭐지? 글을 대신 써준답니다. 글씨는 잘 쓰네요. 어떻게 이렇게 쓰지? 아니 근데 이거 개발할 시간에 컴퓨터에다 쓰지 이게 낫지 않나요? 아무튼 획수 이거 뭐라 그래요? 쓰는 순서도 다른데? 획순 저걸 저렇게 한다고? 대충 뭐 무슨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는데 이게 되게 좀 재밌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쨌든 취준생이니까, 저는 취준생입니다. 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제가 관심 있는 회사 중에 어떤 그 카카오톡 같은 그런 톡이 있어요. 채널톡 보자.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기업 백엔드 엔지니어인데, 제가 알기로 이게 신입
또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그냥 관심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 이 내용을 처음에 보고 일본에 뭔가 이런 게 이렇게 있구나. 근데 그 일본 야후 재팬인가? 그거 한번 보면 이거 나오나? 야후 재팬. 나온다. 아, 봐봐요. 어떤가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웹사이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네이버 같은 거죠. 근데 되게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옛날 그 네이버랑 좀 닮았는데, 이것도 네이버 네이버 변천사. 네이버 변천사를 인터넷에다 검색을 해보면 이거 반영은 되는 건가? 오케이. 이게 자 쭉 나와 있는 초창기. 아, 이거 어디 블로그를 들어가야겠는데. 98 있다. 이게 카피라이트 1997. 있죠 여기. 1997년 98년도 5살 때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 2000년대까지 1997, 2000 얼추 한 2000년대 즈음으로 들어갈 때랑 지금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20년 이때랑 좀 비슷한가? 2002년 그죠?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거는 제가 이제 어쨌든 일본어를 전공했을 때 요 사이트 한 번 안 들어가 봤을까요? 한 번쯤 들어가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래서 이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지만, 이 채용 공고 자체를 보니까 뭐냐면 뭐 이렇대요. 고객의 접근 문화를 매우 중요시하는 여기는 일본은 채널 통해 성장한 흔한들은 IT 인력의 부족이다. 지금은 그냥 인력이 다 부족할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이 가가지고 취업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죠. 지금 취업이 되게 잘 된다고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들었습니다. 채널톡과 같은 접객 서비스를 도입하고 싶어도 자사 데이터 서비스와 연결하지 못하거나 HTML을 수정할 줄 모르는 회사들이 산재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랑 이제 그러니까 개발 자체를 지금 자체적으로 못하고 있는 거죠. 자사 서비스, 자사인데 본인의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랑 이제 HTML이랑, 그러니까 프론트 백엔드 자체 이제 통신이나 이런 거를 할 줄 모르는 데가 굉장히 많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건 이제 유튜브에서 이 일본의 그 전사나 이 내용이 뭔가 그 채용 공고랑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본은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또는 뭐 관련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많겠죠, 아무래도. 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뭔가 경쟁력을 찾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뭔가 얘기를 해보면서 머릿속으로 그냥 제 머릿속에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떠들어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연관을 지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뭔가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본인에게 맞는 어떤 길을 찾아간다면 도움이 되는 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또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여기 스파르타 코딩도 글로벌 리드라고 해서 이제 뭐 해외 사업까지 하고 있나 봐요. 뉴 비즈니스 해가지고 USA 재팬. 저는 재팬.
이쪽은 근데 뭐 개발 요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잘 모르겠지만 일본 쪽에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근데 이 사업도 저는 굉장히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게 부족하다며 HTML이랑 자사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못 한다며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간단한 논리지, 간단한 논리. 가서 일본어를 할 줄 알면서 개발을 할 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게 문제예요. 문화를 충분히 이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거를 또 해야 됩니다. 일본은 너무나 이렇게 약간 좀 프라이빗한 그런 좀 성향, 개인주의, 프라이빗한 약간 그런 성향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이렇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물론 제가 여기를 지원을 하면 정말 참 좋겠는데 꿈의 기업입니다. 꿈의 기업, 꿈의 회사. 저는 꿈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뭐 지원한다고 다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예, 뭐 열심히 해야지. 뭐 취업 못하면은 다 제 탓 아닙니까? 아 이거 좀 껐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취준생으로서의 입장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쪽에 뭔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일본어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일본어 첫걸음 중에 제가 일본어 첫걸음 할 요 정도는 아니지만 요거보단 조금 더 높긴 한데 N1, N2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여행할 수 있을 정도? 영상 엄청 길어지네. 42분. 네, 혼자 여행 다닐 수 있을 정도? 근데 여행 가가지고 뭐 딱히 없어요. 그냥 화장실 어디예요? 어떻게 가요? 그런 거? 네, 얼마예요? 이런 것만 할 줄 알면 여행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는 뭐 전화를 해야죠.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근처에 이제 경찰서를 가거나 그래서 이제 도움을 청해야죠. 근데 경찰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길 잃어가지고 일본에서 경찰 분이 그 한국어도 조금 하실 줄 아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네. 아무튼 좀 딴 얘기했는데 아무튼 뭐 이런 뭔가 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채용 공고나 이런 거를 이제 통해 가지고 뭔가 내가 취업을 할 때 이런 경쟁력을 키우면서 면접 때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할 일, 뭐 토익 프로젝트 리뷰도 좀 할까 했는데 해야죠. 그래서 토익 프로젝트를 조금 했고 뭐 서버 쪽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서버 쪽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 SVG 그쪽 문제 때문에 이거를 좀 해결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찾아봤는데 일단은 시간이 또 내일 또 미팅이 하니까 좀 뭔가 저기 안돼 스터디 그 회의가 있어서 미팅이 회의긴 한데 스터디 회의가 또 있을 예정이라 스터디 회의 내일이지 회의 중에 이제 어느 정도 또 열심히 지금 다들 만들고 계신데 저만 너무 막 놀고 있지도 않았는데 막 마치 논 것처럼 그러면 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토익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해봤고 5주차 마지막에 이제 서버 AWS 도메인 AWS에서 이제 서버 저기 구동하는 거랑 그다음에 가비아를 사용해가지고 도메인 연결하는 것까지 벨로그 작성은 마무리가 다 됐고요. 그래서 2회 완강도 마무리했습니다. 네, 2회 완강도 마무리를 했고 요새 미니 튜터 활동이 조금 사실 좀 뜸해요. 왜냐면 진짜 열심히 하면은 이것도 1등 하면
여기 스파르타 코딩 클럽에서 강의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강의를 무료로 듣고 싶은 거를 선택하라고 해서 되게 동기부여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게, 듣고 싶은 강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알고리즘. 왜냐면 이게 약간 하나의 한 끗 차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차이는 갭이 굉장히 큰데, 일단은 만약에 대기업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그러니까 좋은 회사 가려면 코딩 테스트를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코딩 테스트도 이게 사람마다 말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저도 아직 이렇게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그쪽은 잘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그런 거예요. 한 4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은 한 2문제 정도는 맞으면 이게 커트라인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공기업이나 어디 이렇게 취업하려 그러면 한 토익 700점 이상은 돼야 그러니까 이제 자격 조건?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최소 조건? 이런 거. 그런 느낌의 코딩 테스트도 있고, 2문제 중에 2문제 다 틀리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일 텐데, 2문제 중에 한 문제 맞아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를 1번은 다 풀었는데 2번은 아예 손도 못 댔거나 이런 거에 좀 조금 차이가 있겠죠. 2번을 풀긴 풀었는데 조금 뭔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좀 틀렸거나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거 제가 정의를 못 해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알고리즘 테스트를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강의를 끊고 싶어서 이 미니튜터 활동을 1등을 하면 원하는 강의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네, 물론 이 미니 튜터를 하기 위해서도 면접을 봤어요. 전화 인터뷰를 받고 좋은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사전 스터디 그걸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요새는 답변을 원래 평소 같았으면 하루에 한 6건, 7건, 8건까지도 많이 했을 텐데, 지금은 오늘 두 건인가? 오늘 진짜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한 건 한 것 같은데. 네, 오늘 많이 못했네요. 그냥 하나 했네, 하나. 네, 그리고 약간 요즘은 아무래도 부트캠프 쪽에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부트캠프 분들이랑도 이제 랜덤으로 계속 프로젝트를 돌리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돌릴 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 좀 친해질 필요도 있고 해서 그쪽에도 질문 많이 달고 이렇게 질문 답변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좀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민튜터 활동은 오늘은 답변 3건을 못했어요. 한 건 아까 기억나는 게 한두 건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못했습니다. 어쨌든 계속 미니튜터 답변을 계속 4건 이상 달성할 수 있게 이제 해야 될 거고, 이제 답변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유튜브로 리뷰를 좀 해볼까 해요. 에러가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배웠습니다. 네, 이런 거. 내일 할 일은 역시나 토이 프로젝트이고, 웹개발 종합반 이제 2회 완강을 다 했으니까 이제 PDF 파일로 직접 타이핑을 해볼 거예요. 이거 직접 타이핑하는 이유는, 이것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키보드를 좀 적응시키려고. 왜냐면 키보드를 원래 이 개발 공부한다고 키보드를 산 적이 있는데, 이게 좀 비싸요. 24만원 주고 산 건데, 레오폴드 FC660C인데, 이게 지금 원래 한참 쓰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게임도 하고 이러느라고 텐키리스를 썼다가 그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것만 썼더니 이게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PDF 파일을 그냥 한번 그냥 쭉 다 써보면서 타이핑 치면서 키보드도 그냥 좀 익숙해질 겸 공부도 다시 할 겸 해가지고 해볼까 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PDF 파일에 있는 그 코드를 전부 다 쳐본다는 것 자체가, 근데 어쨌든 이해는 다 됩니다. 막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쓰이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적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거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좋고요. 네, 그리고 스터디 회의가 아마 2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얘기를 내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뭐 git 프로젝트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벨로그 작성하려고 이제 주소는 해놨고, 해결 방법이 아까 뭐 리부트 해가지고 git 터미널에서 삭제를 하는 방법이 있긴 있었는데, 일단은 요거 오늘 프로젝트 만든 거에 대해서 좀 리뷰를 좀 하고 그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좀 민망하지만 어떡해요. 화면이 좀 딸려가지고 좀 줄일게요.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 그 달력 부분이고, 그니까 지금 자,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빈 화면이라고 치면 한 뭐 이쯤? 대충. 네, 템플릿이 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시프트 안 되나?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이 이제 헤더, 여기에 이제 뭐 그 있잖아요. 그 버튼 누르면은 테마가 흑백으로 바뀌는 거, 블랙, 화이트, 이것도 이제 추가를 해줄 건데, 근데 이거 누가 하는지 아직 정하지를 않아서, 일단은 여기가 이제 투두 리스트가 들어갈 자리고, 제가 이제 맡은 역할은 이 HTML 달력 컨트리뷰 캘린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 놨고, 이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인 거예요. 이 템플릿 하나를 이제 달이 지나거나 뭘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은 붙여넣어서 이렇게 해서 생기게끔 이거는 일단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슬라이드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버리는 식으로 할지, 아니면 지금 이거 일단 템플릿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조그맣게 셀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 색깔 이거를 하트로 이렇게 표시를 하긴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넣을 것인가, 그거를 조금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달을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을 넣고, 이 달이 어쨌든 지나가면은 이렇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뭐 이런 거를 하려면 이제 이걸 슬라이드로 할지, 아니면 그냥 이제 계속 그냥 추가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지금 이제 그걸 써야겠지만, 어쨌든 한 달은 30일, 31일, 그리고 2월은 28일,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 개수가 이제 월별로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월이 앞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게끔 땡겨주는 식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이 투두 리스트에서 항목이 1번부터 뭐 한 5번, 10번까지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 총개수가 10이면 이제 투두 리스트에 저처럼 지금 오늘 할 일이 3개, 그리고 계산하기 쉽게 총 5개에서 이제 뭐 하나가 됐다. 그럼 여기에 곱하기 이제 100 하면은 20인 거잖아요. 그럼 20%일 때는 지금 요거예요. 검정 색깔. 여기 보면 검정 색깔에 이렇게 올리면 20% 완료라고 안내를 붙여놨어요. 레스에다가 해놓으면 완료된 퍼센티지를 보여줍니다 라고 안내를 붙여놨어요.
요거는 지금 A 태그로 이제 묶어놨는데, 이거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을 하면 이 아래 투두리스트 페이지가 보여지게끔 이렇게 쭉 내려가게 지금 생각하고 만든 거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색깔을 지금은 네모로 표시했지만, 이거를 각 퍼센티지마다 이제 ID 값을 줘가지고 여기다가 박을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료가 된 다음에 박히는 거니까, 만약에 실시간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던 리스트 완료 버튼을 눌렀을 때 데이터 값이 바뀌게 해야 되나? 그럼 좀 복잡해지나? 근데 그게 오히려 좀 더 깔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괜찮네. 완료되자마자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확장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회의를 해보면 느끼는 건데, 아이디어를 확장을 시키면 골치가 좀 있어서, 일단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해서 템플릿으로 붙인 다음에 요일을 하나씩 해가지고 할까, 이렇게 해서 지금 고민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만들었고, 뭐 이거는 코드를 보면은 코드가 이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템플릿 자체를 그 우리가 이제 한참 배웠던 AJAX 해서 jQuery 해가지고 그 받아오는 조회된 카운트 개수로 해서 색깔을 칠해주는 거니까, 카운트 완료가 된 데이터 값을 받아서 그게 숫자가 뭐면 뭐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고 템플릿으로 넣은 다음에 보관법으로 돌려주면 돼서, 일단은 보관법으로 데이터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모양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고,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이 진짜 길었는데 그래도 좋은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해요. 꽉꽉 눌러 담은 것 같아요. 만족합니다. 비록 투데이 아이런이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